그 무안공항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신년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오늘부터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5년도 관련 예산은 전기 승용차가 7,800억 원, 전기 승합차가 1,530억 원, 그리고 전기 화물이 5,727억 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24년은 전기차 캐즘 문제, 그리고 인천 화재에 의한 전기차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합리적 가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부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작 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생의 첫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그리고 농업인 실수요자에 대해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기 승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승용의 첫 번째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을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 속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배터리 안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차량 정보 수집 장치 OBD라고 표현하는데요. 탭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그리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등을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 전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을 하였고, 다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유예 기간을 적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을 합니다. 이 배터리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작년 9월 6일 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안전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였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 비례한 인센티브 할인 구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전기차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생애 첫 구매 차량에 대해서는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구매 지원 제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전기 승합, 전기 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 승합차도 전기 승용차와 비슷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을 합니다. 첫 번째 주행거리와 안전성 관련인데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전 보조금 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알림 기능을 포함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그다음에 충전 정보량 제공 여부에 대해서 안전계수를 설정을 하였고,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하여 이거는 26년부터 실시하도록 미리 예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다변화와 인프라 구축 측면을 고려하여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통합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 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조 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거는 이제 승용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를 1회 한 대에 하나도록 돼 있었고 이것과 동일하게 제조 수입사가 특수관계 즉 자회사라든가 친족관계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재지원 제한 기간 2년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역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은 1억 원까지 지급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 화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 화물도 전기 승용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성능에 관해서는 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가 넘는 차량과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 보조금이 삭감되는 구간은 충전 속도 차등 기준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전기 승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이 내부 사항에는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 보험, 충전량 정보 제공, 그리고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 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물차는 농업인의 수요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전기 승용과 유사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그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를 하고 여기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을 하여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입 제조업체는 1월 13일까지 이 보조금 산정 지침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차종별로 보조금 액수를 확정을 하여 저공해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 예고를 10일 정도 잡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바로 차종별로 보조금 액수를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1월 중하순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1월 중하순에는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자체에 통보하고 뭐 이런 시간 필요 없나요? 예, 지자체가 준비할 시간? 그거는 이제 지자체 통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그 사이 중간에 우리가 좀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미리 이제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뭐 1월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수소차라든가 인력 그 장비 기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장비 기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그 각 업체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출원 기준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라든가 그거에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비에 관련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의 그 소득 제한 청년에 대해서도 뭐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예우 기간에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생각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초기 그 새로운 신차를 계속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측면에 있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차선의 계층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캐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이 전기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올해 400만 원에서 내년에 이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정 당국과 이제 협의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당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이제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서서히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거시적 차원의 재정 당국의 판단과 이제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도 이렇게 심의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줄일 거냐 아니면 유지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예산을 26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보급 대수 계획은 지금 질문하신 거는 어쨌든 이 단가로 질문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불용액이 좀 생긴다는 거는 좀 계획 대비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부 분야는 너무나 좀 차이가 나고 일부 분야는 기대 이상으로 좀 늘어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올해는 현실적인 좀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예, 우선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4년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불용액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많이 이제 팔리지 않은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캐즘과 황제 이 부분도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차량 보급 대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정부의 시그널이 필요한 측면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하기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적정 물량을 좀 더 확보해 놓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300만 원 기준, 평균 300만 원 기준, 그다음에 26만 대, 26만 6천 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이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